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소방학 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 수업 진행하고 있는 정태화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 법규 이제 26년도 시험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그리고 바뀌는 제도가 혹시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설명문 자체는 26년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내년도 시험이죠. 그리고 소방학 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 두 과목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 고정 과목으로 세 과목 시험 치는 체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 바뀐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채,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특채라고 불렀는데 이게 경채로 좀 바뀌어 있고요. 공채를 시험 보시는 분들은 소방학 개론 25문항, 관계법규 25문항, 행정법 총론 25문항 이렇게 해서 75문항으로 해서 300점 만점으로 가죠. 그리고 경력 채용이라 그래서 경력 채용을 예전에는 9급대, 구조 9급대 그리고 학과 뭐 이렇게만 나눠 요 정도가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경력체 일반이라 그래서 구조하고 학과를 같은 과목으로 봅니다. 개론 25문제하고 법규 40문항. 그래서 이 법규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는 2.5점이 배점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9급대가 있는데 9급은 소방학 개론 25개, 25문항에 응급처치학 개론 이게 40문항으로 되고 경력 채용 화학은 소방학 개론 25문항에 화학 개론 40문항, 그리고 정보통신은 소방학 개론 25문항에 컴퓨터 일반 40문항 이렇게 해서 경력 채용을 좀 4개로 크게 구분했다. 요 정도가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거고, 소방관계 법규의 출제 범위는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화재 예방이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그리고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그 하위 법령까지, 그리고 건축 구조나 소방, 그리고 소방 관련학과, 소방정 시민상담, 안전관리, 그리고 자동차 운전, 자동차 정비는 일반 분야 시험 과목을 그대로 의시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소방학 개론은 구체적으로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소방학 개론은 전 직렬이 다 보니까요. 크게 일단은 5가지로 구분합니다. 소방행정, 재난관리, 그리고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격증 준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요렇게 3개가 보통은 소방 원론 이렇게 표현되고, 다만 이 소화이론에 그 소방 시설을 좀 빼죠. 그냥 기본적인 소화이론까지만 들어가는 게 소방 원론이고, 거기에 소방학 개론은 소방행정, 재난관리 그리고 소방시설 정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소방학 개론이 사실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범위를 너무 확장시켜놨어요. 이게 고정 과목이고 전직렬이 다 보다 보니까 범위의 확장성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이제 까다로운 그 과목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소방 행정은 파트가 보통은 소방 조직하고 소방 기능 2가지 파트 정도가 있는데, 시험에는 통상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 일단 소방의 발전 과정, 소방 조직에서는 보통은 이게 여러분들 매년 한 문제 고정값이라고 하죠. 역사 문제예요. 이게 소방 전체 역사를 물어보든 조직의 역사를 물어보든 역사 문제가 한 문제는 항상 고정값이에요. 안 나온 애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2025년까지 해서 역사가 한 문제도 안 나왔던 애는 22년도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많을 때는 역사가 2문제도 등장을 해요. 근데 통상 한 문제 정도가 꼭 나온다요. 그리고 특히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 소방 조직의 역사에 갖고 굉장히 디테일한 거가 등장했었죠. 그다음에 소방 행정 체제와 기능 및 책임, 소방 조직 관리 기초 이론, 그다음에 소방 자원 관리, 여기에는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관리인데, 자, 여기가 주로 소방 공무원법이죠. 소방 공무원법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고, 민간 소방 조직의 종류와 역할, 이게 특이한 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25년도에 요걸로 그 예전에는 뭐 자체 소방대 무슨 소방대 무슨 소방대 구체적으로 다 써놨는데, 민간 소방 조직의 종류와 역할 이렇게 써놓고 시험 범위가 바뀌었다라고 써놓고 난 다음에 민간 소방 조직 역사에 관련된 문제가 올해 등장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여러분들 좀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 유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소방 기능이 나옵니다. 소방 기능은 실질적으로 요 맨 끝에 요 두 파트를 빼놓으면 요 위에 세 개는 여러분들 소방 관계법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이거는 화재 예방법과 소방 기본법이 합쳐져 있다 보셔야 되고,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이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 자, 우리 소방학교에서 배우는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위험물을 기준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 구급 행정관리와 구조 구급 활동, 이건 주로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등장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재난활동 등 소방 조직 및 소방 기능과 관리, 이거는 재난관리 이론 플러스 긴급구조활동 지휘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문제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소방 이 공채 시험, 지금 이거 소방사 공채 경채 시험에서는요, 요 두 파트죠. 소방 행정 파트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난인데, 재난관리라는 파트가 있는데, 재난관리는 자, 여기 왜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재난관리의 뭐 특징이라든가 단계별 관리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로 학설이에요. 재난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재난관리에 관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학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기반이 되는 거고, 대부분 다 재난, 재해와 관련된 외국의 학설들, 근데 그게 안 나오는 데 있고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이건 뭐 보통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정법상의 재난관리 이론들인데, 그 대표 주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에요. 자, 거기에서 재난이란 무엇인지부터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 긴급구조 시 어떻게 하는지, 재난관리 했을 때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보상 등 재난 관련 내용 이렇게 포함이 된다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좀 특징을 좀 보이죠. 이게 배분상으로는 서너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적게 나오는 애는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 애가 4문제예요. 그게 꽉 찼을 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공채 시험이냐 간부 후보 영역이냐에 따라 조금 갈리는 분야긴 한데, 간부 후보 쪽에서 보면은 4문제가 꽉 채워서 나옵니다. 매년. 근데 공채에서는 한 문제, 한 2문제 정도만 나오는 애가 거의 더 많고, 어쩌다가 한 4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또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법이 개정이 되게 자주 일어나는 법 중에 하나예요. 그때 상황에 맞게 개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달까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거, 파일을 업로드해드리는 거, 기본서에서 파일을 업로드해드리거나 혹은 기본서에 이거 수정됐다라고 업로드하는 거를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문제가 고정값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예요. 자, 이 재난관리를요, 재난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개별의 뜻을 물어보든가, 재난관리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든지, 혹은 재난관리와 유사한 개념들에 대해서 혼돈을 가해서 하는 문제, 이 문제 하나 고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한 문제에서 최대 3문제까지 정도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이제 우리 소방 행정이랑 재난관리가 이제 2개의 시험범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걔네가 정말 많이 나오면 2개 합쳐서 8개고요. 통상적으로는 5개에서 7개 정도 등장해요. 그럼 나머지 25문제 중에 거의 20문제 정도가 지금부터 보는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각각 7개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하죠. 자, 연소이론은 보통 연소의 개요에서 연소 반응식, 에너지 수치, 약간 화학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거 고등학교 화학 정도만 잘 하셨어도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여기부터 이제 실질적으로는 연소와 화재 이렇게 넘어가죠. 연소의 조건 및 형태, 발화의 조건 및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연기 및 화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연기의 정의, 연소 가스, 화염의 형태 및 방사, 열 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인데, 특히 여기서 연기하고 연소 가스는요, 한두 문제가, 즉 유독성과 관련된 거, 얘가 이동과 관련된 거, 제형과 관련된 거, 이 3개 파트에서 최소 2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연소이론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상연소의 한 분야죠. 폭발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폭발은 기본서를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범위가 짧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학개론에서 배우는 폭발은 굉장히 짧은 범위를 배우는데 꽤 순도가 높습니다. 폭발의 조건이라든지 화학적 폭발과 물리적 폭발 구분하는 거, 기상과 응상을 구분하는 거, 폭염과 폭갱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형태죠. 가스, 분진, 분해, 기체, 고체, 기체, 그 다음에 고체죠. 그리고 분해는 뭐 고체가 분해 활동을 일으키죠. 혹은 액체나 자 거기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블레비 현상 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방 대책이라든가 혹은 대응. 자, 그다음에 이제 화재 이론이 나오는데 화재 이론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죠. 화재의 정의, 그다음에 화재의 건물의 상성, 그다음 위험물, 화재 조사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화재라는 건 사실은 과학적 이론으로 보면 연소 화재 똑같죠. 여러분 수업할 때 늘 강조드리죠. 똑같습니다. 다만 이걸 사회과학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벌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소라는 건 연소든 화재든 원래 과학적으로는 똑같은데 그냥 불 붙는 건 연소고 뭐 임의적으로 해서 꺼야 되는 불 이때부터 화재를 보고 특히 그 화재를 건물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위험물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화재가 났을 때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순서가 간다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일단 화재 정의가 뭔지, 이 화재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건 소방학개론에서 주요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연소를 사회과학으로 넘어와서 누군가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정의예요. 그 다음에 화재의 종류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에서 등장을 해요. 새로 이 시험 범위가 좀 바뀐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바뀌었냐면 화재의 종류가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E급 화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말한 기준은 미국 방화협회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검정 기준에는 A, B, C급 화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정 기준에 K급 화재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주방 화재죠.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재의 종류 혹은 거기에 따른 기본 소화 방법, 이게 범위가 좀 없던 건 아니고 범위가 좀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건물 화재 성상 뭐 지금 여기는 한 문제 다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화재 조사는 한 두 문제쯤 등장을 하죠. 뭐 건물에서 불나면 우리가 야외에서 불나는 거하고 다르죠.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특수 현상, 특히 대표적인 거 플래시오버하고 백드래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얘가 나오면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오면 얘가 안 나오죠. 다만 뭐 그 앞에 있는 롤오버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진 않죠. 근데 만약에 얘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답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랬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의 유별 특성과 소화 방법. 자,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1류부터 6류까지 정해놓은 거. 그다음에 보일러버드, 이건 유류화재죠. 유류화재 예상 현상을 보는 거고요. 화재 조사는 여러분들 자꾸 올해 시험 보시고 나서도 이의 제기하신 분들이 논란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소방의 화재 조사는요.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행정규칙이죠.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이렇게 해서 4개가 다 들어가서 만나는 게 소방학 개론에 있는 화재 조사고요. 소방관계 법규에서는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거기는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이 나오면 시험 범위 바뀌니까 틀린 문제가 되죠. 문제의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문제 시험 범위 바뀌라고 이의 제기한다고 안 받아들여줍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범위가 더 넓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이론으로 가시면 소화 원리는 기본적인 소화 원리 방법,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화 약제와 관련된 거죠. 사실 이렇게 1번, 2번까지, 즉 연소 이론, 화재 이론하고요. 소화 이론의 1번, 2번까지 하면 이걸 보통 우리가 소방 원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소방 기계기사 시험, 소방 설비기사 시험, 혹은 화재 감식평가기사 시험, 혹은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 이렇게 나눠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소방학개론은 이 뒤에 소방시설이 붙죠. 그래서 소화 약제가 예전에는 물, 포,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및 그 불활성 기체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썼는데 지금은 그냥 모든 소화약제의 종류하고 특성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러면은 할론 소화약제도 이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요. 여러분들 뭐 24년도죠. 할론 소화약제 시험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의 제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공을 하신 적이 있죠. 시험 범위 바뀌라고. 그래서 시험 범위 바꿔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이 나오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 시설로 5가지로 나눠놨죠.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그리고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이 5개 어떻게 나눠지는지 써져 있는 거고, 그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 규칙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정해놨는지. 다만 구체적 설치 기준, 그거는 사실 기술 기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빠져있다. 지금은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법규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소방기본법, 소방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해놨죠. 그리고 특이점이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하위 법령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그 하위 법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입니다. 근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라고 되어 있고, 특히 최근 시험 문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별표예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 많죠. 이 별표에서 예전에는 사실 위험물안전관리법하고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여기 그 별표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모든 별표에서 어렵게 나오거나 혹은 여러분들 표현에 의하면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별표 문제들이죠. 까다롭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저는 사실은 수업을 올인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업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하면서 예제 문제 같이 풀어드립니다. 물론 관계법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풀어드리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본서를 오늘 10페이지 나갔으면 그 10페이지에 맞는 문제 꼭 풀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실력이 금방금방 됩니다. 그리고 소방관계법규도 기본 문제 안에 그 예제 문제 있고요. 그리고 심화이론까지 같이, 그리고 그 다음 코스로 무슨 뭐 이제 단원별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라든가 해서 1년 커리큘럼을 별도로 짜죠. 자,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보통은 지금 한 3단계 혹은 원래는 한 5단계 정도로 구분하는데, 지금 이제 9월 정도라고 앞둔다라고 하면은 한 3단계 정도.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을 좀 땡긴다 그러죠. 지금 시험 체제면은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인간이 3월인데 퇴직자들이 12월에 다 퇴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인간을 맞추려고 시험 커리큘럼 일정을 좀 땡기든지, 시험을 땡기든지 해서 1월 달에 인간할 수 있게끔 시험 제도를 좀 바꾸겠다라고 이미 공표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학 개론이든 소방관계법규든 간에 기본 개념 혹은 조문별 가장 기본적인, 특히 소방관계법규는요, 여러분들 용어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 용어하고 일반 용어하고 틀립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죠. 자, 택배를 시켜요. 물건 깨지지 말라고 안에 뽁뽁이 같은 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거 다 뽁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걸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내가 출제를 했다. 그럼 뽁뽁이를 어떻게 쌌더니 안 깨졌더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거의 공식적인 용어인 에어캡, 정상적인 명칭이죠. 에어캡을 어떤 방향으로 했더니 단단해지더라, 방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죠. 그럼 관계법규는 특히 그 개념과 용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예제 문제들을 보시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를 하면서 역으로 이론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조문별로 문제 풀이를 해가면서 역으로 조문을 정리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계법규는 조문별로 문제를 다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방학 개론은 뭐 이해 플러스 암기가 분명히 들어가죠. 근데 소방관계법규는 이해라는 개념보다는 용어를 정확하게 뜻을 파악하고 암기하는 거, 약간 개념적으로 달라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심화이론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 소방학개론에서 보통은 심화이론과 심화 문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제가 기술사 쪽이나 위험물 기능장 쪽이나 혹은 화재 감식평가 쪽에서 문제를 좀 가져옵니다. 그리고 방재안전직에 있는 재난관리론 이론을 좀 가져와서 같이 풀어드리죠. 왜냐하면 이제 소방학개론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지금 제가 말한 분야들에서 새로 등장하는 거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소방관계법규는 심화이론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역시 어쩔 수 없이 별표죠.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이 별표들에 대해서 중요 사안들,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해드리죠. 보통은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게 요 3단계 정도까지고 원래 5단계 정도까지 되면 뭐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까지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까지 같이 푸셔야 되는데 현재 시간상으로는 3월 달에 시험을 본다라는 그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까지 뭐 그거까지는 뭐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볼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빨리 붙기 위해서 꼭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거. 자, 기본적으로 24년도가 좀 특이했죠. 역대 최고 합격 컷을 만들었어요. 24년도가 합격 컷이 90점이 넘었었죠. 전국 평균이. 그러면은 사실 270점을 맞고도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300점 만점에. 근데 그때는 문제도 좀 쉬웠고요. 좀 평이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갈 거예요. 아마 지금 25년도가 앞으로 계속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해서 공채가 남자가 82.7, 여자가 83.3 그리고 경력 채용은 79.0, 여성은 85.1이에요. 그럼 자, 이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세 과목에서 점수 혹은 두 과목 보시는 분들은 두 과목에서 얼마나 내가 득점을 획득할 수 있느냐를 나누셔야 돼요. 그게 공부의 일단 전략의 시작입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자, 평균 243점으로 볼게요. 243뭐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243점으로 보면 이렇게 총점으로 그럼 이게 평균 81점 정도다라고 만약에 그 예상을 잡는다. 그러면 내가 개론에서 한 80점 맞고 법규를 좀 못해 70점을 맞아요. 그럼 행정법 총론에서 한 85점 정도를 맞아야겠죠. 그러면 그럼 240점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세 개를 다 더하고 나면 이렇게 다 더하면은 235점이에요. 그럼 243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점수가 모자르죠. 어딘가에서 채워야겠죠. 얘를 올릴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디서 어떻게 갈지. 그래서 내가 어디서 몇 점을 좀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재 구성은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요약집이 또 따로 있습니다. 족보집이. 그것도 출간이 돼 있죠, 최근. 근데 기본적으로 자, 이거 두 개를 세트로 해서요. 이게 나간 범위만큼 여기 단원별 문제집 푸시는 거예요. 법규는요. 자, 오늘 몇 조문까지 내가 나갔어요. 그럼 여기 조문별 문제집으로 해서 내가 그 조문만큼 문제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빈칸 채우기 하고 OX 문제, 이건 주관식이죠. 이것까지 해서 완벽하게 외우시고 난 다음에 자, 개론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법규 기출 문제, 이거 두 개 꾸준히 또 푸셔야죠. 그리고 나서 자, 이거는 동형 모의고사 12회분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12회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로 뭐 소방 원론이라든가 뭐 화학 이론이라든가 기계 이론이라든가 전기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문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빨리 붙기 위해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그래도 이거를 붙겠다라고 마음 먹고 공부를 하시면 오늘 내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나가서요. 그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까지는 풀어야 그날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붙겠다라는 거는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붙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하루 종일 이것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재미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보통은 지금 이제 칠판에 써져 있는 게 올해 필기 컷이에요. 그럼 합격 컷은 요거보다 약간 더 높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권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남자가 232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남자가 236점인데 여자가 200점이면은 필기 컷을 통과한 거예요. 생각보다 좀 낮았죠.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필기 컷은 80점 넘는데도 지금 세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70점대예요. 특히 경기 여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죠. 60점대가 필기 합격 컷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체력 시험 보고 면접 시험 보고 해서 대략 한 70점대 후반, 80점대 초반 정도를 유지한 거고. 자, 강원, 경남, 창원, 경북, 광주 이쪽 그래도 좀 이제 큰 데들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경북 여자가 한 220점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240점 전후 정도가 합격 것이에요. 지금 이거 보시고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시험 볼 건지 해서 목표 점수 정하고요. 오늘 당장 하셔야 되는 거. 과목별로 점수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내 실력으로 모의고사 봤을 때 몇 점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몇 점이 모자른지 본인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이쪽은 광역시 쪽이죠. 광역시 쪽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종 남자 같은 경우 220점이고 여자 같은 경우 188점 있어요. 근데 모집 인원이 워낙 적었죠. 그래서 지원자도 좀 없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좀 보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인데 뭐 전체적으로 전남 그 여자가 조금 낮은 편이었고 나머지들은 충남 남자도 조금 낮은 편이고 나머지 240점 전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경력 채용이 있습니다. 9급이죠. 9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남자 같은 경우는 그 149.5니까 평균 75점이 안 돼요. 여긴 두 과목이니까. 자, 그리고 조금 뭐 높아야 인천 여자 같은 경우가 165점. 이게 이제 평균으로 하면은 한 83점 정도가 되는 점수예요. 그럴 때 지금 그 점수 보여드리는 건 적어도 내가 필기급까지 가려면 몇 점 맞아야 되는지 계획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외로 강원 여자가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131점으로 조금 131점이면은 한 65점밖에 안 돼요. 조금 낮은 편이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광역시 쪽인데 여기서도 세종이 남자가 136점이고 울산 여자가 162.5 그다음에 대전 여자가 162.5로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여자가 165점으로 거의 제일 높은 편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경력 채용에서 170점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요 정도 점수를 맞으면 내가 그래도 합격관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 경력 채용 쪽에서 이제 구조죠. 구조대는 중앙은 영남, 호남, 충남 세 군데로 나눠 뽑죠. 여기 보시면은 150점 넘는 데가 지금 서울 남자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남자 그다음에 인천이 157점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140점대에 전후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대구만 좀 높고 나머지는 140점대 전후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학과죠. 좀 치열한 분야이긴 한데 학과는 여기는 그래도 좀 점수가 높은 편이죠. 뭐 경기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는 163점이고 서울은 남녀 구분 없이 양성으로 이번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점수가 돼야 내가 합격 안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대전, 세종도 양성으로 뽑았고 경북, 광주, 대구.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학과는 아예 안 뽑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충북 남자가 162.5로 비교적 좀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저걸 기준으로 지금 내가 소방학교론 혹시라도 모의고사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자, 여기 점수를 써놔요. 그러고 나서 그 합격권에 맞게끔 해서 점수를 채우고 그리고 부족한 점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채울지 여기서 채울지 여기서 채울지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맞게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빨리 붙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론서 끝나면요. 그날 그거 다시 보는 거 중요해요. 근데 다시 보고 난 다음에 문제 풀고 뭐가 틀렸는지 체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몇 개월, 최소한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은 반복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시험을 보러 가셨어요. 근데 내가 안 배웠거나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문제 포기하고 그냥 이거 100점 만점 맞아야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100점 만점을 목표로 달려가시는 건 좋기는 한데요. 실제 시험장에서 안 배웠어. 모르겠어. 이거 맞추려고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잘못하면 여러분들 시험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시는 거를 정확하게 맞춰도 대체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합격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차분히 시험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커리큘럼 자체는 이제 9월달 그 커리큘럼 시작하는 거는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학원 통해서 공지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 듣느라고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설명에 맞게
공부하셔갖고 좋은 성과 거두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